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중동 원정 2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클릭 스포츠에서 슈틸리케 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 어제 끝난 경기였죠. 대표팀이 요르단에 1대0으로 이겼는데 먼저 경기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슈틸리케 감독 부임하고 첫 해외 원정 평가전이었습니다. 그 전반 34분 한교원 선수의 골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차두리 선수 노장이죠. 벌써 우리 나이로 35살인데 특급 어시스트를 통해서 한교원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네. 딱 2명 뽑힌 K리거 필드 플레이어가 골을 합작한 겁니다. 4개월 만에 복귀한 박주영 선수 9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역시 돌아온 정성용 선수 무실점으로 선방을 했는데 뭐 두 선수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장면이 너무 부족했고요. 뭐 실점은 없었지만 수비 조직력에 워낙 큰 문제점을 좀 노출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조금 진땀승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교원 선수는 이청용 선수 자리에 나왔는데요. A매치 첫 선발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 한교원 선수 소감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자체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 제가 태극마크를 달고 골을 넣었다는 자체가 정말 실감이 안 나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항상 두루 형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또 뒤에서 오늘 많이 진짜 도움 많이 주셨는데 항상 두루 형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 두루 형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파 랭킹 66위, 요르단이 74위죠. 네. 근데 좀 한 수이긴 하지만 한 골은 조금 너무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 골이라는 뭐 스코어도 뭐 중요는 한데, 근데 어제 그러니까 요르단전 경기 지켜보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한 가지 딱 느낀 게 있거든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이 평가전은 강팀하고 해야지 평가전다운 우리가 얻는 것이 있고 약팀하고 경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대표팀의 실력도 줄어든다. 뭐 이런 거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슈틸리케 대표팀이 첫 선을 보였던 이 파라과이전, 또 코스타리카전 우리가 보면서 모두들 놀랐거든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의 이 템포가 빨랐다는 겁니다. 볼 처리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거의 유럽 수준으로요.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다시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는 왔는데 템포는 요르단 쪽에 그냥 뺏겨가지고 그 선수들이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템포를 잃어버렸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했을 때 첫 선을 뛰게 되면은 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럽 선수들의 이 그 흐름이 너무나 빨라가지고 정신없이 뛰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다 흘러지게 되거든요. 이런데 이런 템포를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는 약팀하고 경기를 할수록 약팀의 그 속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약하다. 평가전은 역시 강팀하고 붙어야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템포 이야기했고 유럽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 축구에서도 인정을 받고 축구 좀 아는 선수로 통하는 기성용 선수가 안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참 궁금한데요. 안 나와서 템포가 좀 느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성용 선수 우리 팀의 주축입니다. 지금 뽑힌 다음에 안 나온 건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4년 전 남아공 때부터 주축으로 했었고 지금 대표팀에서 기성용 없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대단한 선수인데 안 나왔습니다. 일부러 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선수인 만큼 당연히 슈틸리케 감독도 쓰고 싶었겠죠. 하지만 내년 아시안컵 앞두고 정말 중요한 우리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대회 앞두고 선수 찾기, 전술 찾기라는 과제 때문에 일부러 좀 빼지 않았나. 이미 검증이 된 선수니까. 교체 카드 6장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일일이 꼼꼼하게 눈으로 살폈는데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했던 경기다.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크게 전술이 2번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4-1, 4-1, 공격수를 5명 놓는 전술을 했다가 후반에는 우리가 원래 하는 4-2-3-1 전술로 이제 선수들을 시험을 했고요. 다양한 실험, 플랜 B를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 전략 이렇게 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요르단전 끝나고 난 뒤에 기성용 선수가 안 나왔잖아요. 안 뛰었죠. 그래서 이제 기성용 선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슈틸리케 대표팀은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청용 선수도 있지만 저는 기성용의 대표팀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기성용 선수가 공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감독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기성용 선수 자리에 뛸 수 있는 이 또 다른 선수를 발굴을 해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와 끝없이 이 선수를 경쟁을 시키면서 대표팀의 긴장감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뭐 요르단전을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지 된다 이런 타이틀이 걸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또 이 손흥민 선수, 이청용 선수 자리에 다른 선수들을 발굴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화요일 밤에는 중동의 강호 이란과 평가전이고요. 올해 마지막 평가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합니까? 이 슈틸리케 감독이 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이란 원정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원정 경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이제 오전 2무 3패이고요. 그리고 이 브라질 월드컵 개막 직전에 이 출정식을 겸해서 가졌던 평가전에서 이란의 그 케이로스 감독하고 좀 악연이 있었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란 이번 이 중동 원정 2연전의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고 핵심을 찌르는 거거든요. 이란전은 꼭 이기겠다. 이번 2연전의 초점은 이란전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전반전에는 나름 현재 멤버 중에서 베스트 11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분명히 이기겠다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슈틸리케 감독의 능력, 실력을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 하면은 후반전 교체 멤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유연한 감독이기 때문에 전반과 후반의 전술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를 눈여겨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실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은지 기자님. 네, 역시 쉽지 않겠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팀입니다. 역대 전적에서 9승 7무 11패로 우리가 뒤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란에 가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무 3패거든요.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경기장 무려 1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10만 관중의 열기 그리고 해발 1200m 고지대이기 때문에 선수들 전반 30분만 뛰어도 헥헥대면서 아주 힘든 체력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곳입니다. 아시안컵 앞두고 4강이나 결승에서 만날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선제압을 해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케이로스 감독의 그 주먹 감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확실히 서력을 해야 되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 오늘 새벽 이란 테헤란 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주장 구자철 선수 입국 소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경기 때 저는 뭐 많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경기 때 제가 갖고 있는 체력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 체력을 다 쏟는다면 분명히 팀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운이 또 아시안컵 전에 원정에서 좀 승리를 가져가는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구자철 선수 전에 취재하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주장을 맡았는데 정말 든든하군요. 맞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김광현 선수, 류현진 선수의 한때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라이벌이라 할까요? 비교가 됐었는데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억 원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지금 MLB 역대 한국인 포스팅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6명의 선수가 이제 MLB에 포스팅을 받았었는데 보시면 금액이 쫙 나와 있죠. 김광현 선수 200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액수, 류현진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라이벌이었는데 이름값이나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00만 달러 정도면은 정말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진출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샌디에이고하고 이 협상이 타결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200만 달러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에도 자존심 접고 들어갔거든요. 현실적으로 샌디에이고하고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샌디에이고의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200만 달러가 이제 기대보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이 이 김광현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 넘게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광현 선수가 부상이 있고 꾸준하지 못하고 들쭉날쭉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0만 달러라는 의미는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리스크를 크게 지기는 싫다는 이런 그 내색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2년 정도 두고 난 다음에 현지에서 실력으로 평가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가서 선발이든 중간 개투진 간에 공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광현 선수
뿐만 아니라 기아의 양현종 선수, 넥센의 강정호 선수도 네.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 어떻게 무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정한 선수들 미국으로 줄줄이 나갈 예정인데요. 네. 기아 양현종 선수 오히려 김광현 선수 압도합니다. 한국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굉장히 더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 미국 무대에서는 양현종을 향한 그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뭐 김광현 200만 달러보다 더 많이 받을 그런 분위기인데요. 미국 현지 언론은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양키즈 같은 명문 팀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최대 5개 구단이 포스팅에 참가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구 폼이 깔끔하고 뭐 이제 구종을 4개를 다 구사할 수 있거든요.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골고루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직구랑 슬라이더 2종류로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우리 양현종 선수 메이저리그 3선발급이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포스팅 신청해서 뭐 좀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넥센 강정호 선수 타자 최초로 미국 무대 노크했는데요. 유격수 최초 40홈런이고요. 뭐 타율 타점 굉장히 높고 유격수로서 코리안 시리즈에서 결정적인 실수했지만 이제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다양한 포지션 할 수 있다. 2루수, 3루수, 중견수까지 다 된다라면서 좀 세일즈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잘한다 싶으면은 야구는 메이저리그 간다고 하고 뭐 축구는 유럽리그 간다고 하고 이러면 우리 국내 리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아닌 우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박찬호 선수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선수들이 다 나가니까 뭐 한국 프로야구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박찬호 또는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좀 더 높은 수준의 리그로 나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프로스포츠가 이 경기력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유춘섭 앵커도 런던 특파하면서 그 축구를 워낙 잘하고 하기 때문에 취재를 많이 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요. 이 빅리그가 있죠. 뭐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이탈리아 축구가 있고 벨기아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빅리그로 진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프로야구는 선수들 중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 산업적인 측면,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나 인재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우리도 선수들을 발굴을 해내가지고 수익 내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다 나간다고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최동호 평론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